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분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이날도 어김없이 배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A씨가 식당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던 중 그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식당 출입문 앞 복도에 서 있던 B씨가 문에 부딪혀서 다친 거죠. 당시 B씨는 이웃 가게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분식점 사장 A씨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분식점 사장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모르고 문을 연 걸로 누군가 다쳤을 때 이게 죄가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변호사인 저도 상당히 좀 의문이 되는 사례이기는 합니다. 특히나 요새 배달을 많이 시키시니까 바쁘시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자, 이게 이제 당시에는 기소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실수로 다치게 했을 경우에 이걸 이제 과실치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단순한 과실치상이냐, 일반인들이 하는 과실치상이냐, 아니면 업무상 발생하는 것이냐, 업무상 과실치상이냐라는 이제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당시에 검찰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뜩이나 좀 어려운 이슈였는지 1심, 2심, 대법원까지 이제 판결 선고가 갔는데요. 자, 1심과 2심은 그냥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상은 아닌 단순 과실치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최종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상은 아니고 단순 과실치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대법원 이제 판결 내용을 보면 식당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행위로 문을 여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과연 A씨가 이렇게 문을 여는 데 있어서 문을 조심히 열어야 하는 것 거기까지 업무상 해야 할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업무상 과실로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네요. 오히려 출입문을 여닫는 행위는 그냥 음식을 배달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면소 판결이 났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이것 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다툼인데요. 빨리 서로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형사사건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주의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트러스트센터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배정식입니다. 네, 하나은행 신탁 트러스트센터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구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백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고객의 재산을 신탁으로 받아서 안전하게 관리하다가 다음 세대로 재산을 이전해주는 이런 상속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정에서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해법을 찾아보고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신탁과 관련된 또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내와 이남 일녀를 두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몇 해 전 지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아들 생전에 제가 미리 증여했던 아파트는 둘째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이미 법정 지분대로 상속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며느리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직 재혼은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상속 때문에 재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사망하면 둘째 아들에게 갈 상속 몫을 손주들에게만 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 네.
오늘 사연은 사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고민이 될 수 있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례자가 이제 유언을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상속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만약 유언을 하지 않는다면 법정 상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배우자가 1.5의 비율, 자녀분들은 전부 다 1의 법정 비율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 이제 상속인들 간에 협의 분할을 하게 되면 뭐 달리 정하실 수도 있지만 이 법정 비율대로 갈 가능성이 클 겁니다. 네. 네. 그래도 이제 둘째 아들이 받을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는 이제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걸 네. 우리는 이제 대습 상속인이라고 하고 또 네. 며느리하고 손주분도 그 권리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작은 아들에게 가야 할 1에 해당하는 비율을 그거를 이제 며느리와 손주가 다시 1.5대 1로 이제 나눠받게 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사례자분이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질문 주신 대로 이게 며느리한테 안 가고 손주들에게만 가도록 하고 싶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우선은 유언장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 목숨 며느리가 아닌 손주분들에게 주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며느리분은 또 유류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또 분쟁의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우리 이제 민법에 유류분 청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유언을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신탁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탁 계약을 통해서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사망하면 며느리의 유류분 권리를 주되 며느리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손주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또 손주들이 어리다면 일정한 나이, 예를 들어서 뭐 30세 될 때까지 재산을 잘 관리하다가 넘겨주어라. 이런 계약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리 사망 전에 이러한 내용으로 그 상속할 재산을 신탁을 네. 이렇게 계약 내용을 이렇게 해서 네네. 며느리에게 사망하면은 주되 그 사이에 재혼하거나 하면은 손주들에게만 주라 이런 내용으로 신탁을 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다는. 다양한 조건을 붙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신탁제도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낯선 제도인데요.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해외에서는 좀 많이 진행이 됐었다고요. 네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엘비스 프레슬리나 마이클 잭슨도 신탁을 통해서 재산을 관리했다고 하는데요. 신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계약을 통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유래를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게요. 우리 중세 유럽 때 전쟁에 나가는 성인 남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잘 맡기고 살아 돌아오면 네. 다시 재산을 되돌려받고 어린 자녀가 내가 만약에 사망하면 어린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재산을 주어라. 이런 제도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아, 네. 굉장히 유래가 오래된 제도군요. 네네. 그러면 이걸 지금 상속에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네. 지금 그러면 우리 하나은행 트러스트 센터에서 하고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지금 있나요? 네. 이게 이제 2012년 7월에 신탁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신탁을 통해서 상속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 부동산, 뭐 다양한 재산을 이제 맡겨놓고 잘 관리하다가 유고가 발생하면 내가 정해놓은 사람에게 뭐 주어라.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는 제도가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유언 대신 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이거는 뭔가요? 네. 이제 고령의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 내가 사망하면 내 배우자에게 주고 배우자가 다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아. 연속적인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정해서 신탁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언 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는 거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이름이 이제 그렇게 불려지는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으실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망하면 며느리 몫을 주되 며느리가 수익을 누리다가 본인이 정해진 조건대로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우리 손주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손주가 어리면 30세까지 잘 관리하다가 넘겨주어라.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 본인의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언의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를 하면은 분쟁이 되는데 네. 신탁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신탁과 유류분에 관련된 뭐 판결이 작년에 이제 최초로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1심 판결 그다음에 항소심이 나왔는데 일단 신탁된 재산은 1년이 경과되면 유류분 기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그 판결 내용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그게 지금 항소심도 결론이 났다면서요? 네,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났습니까? 항소심에서는 이제 명확한 이제 법리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예, 이제 원고에 이제 청구를 기각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났고 네. 이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이제 포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사건에서는 그러면은 신탁해놓은 재산은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1차적인 결론이 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저희도 변호사 입장에서 앞으로 정말 신탁을 해놓으면은 유류분에서 완전히 제외가 될 것인가에 관해서 향후에 이제 논의가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유류분 자체에 대해서 지금 위헌인지 네, 여부가 네. 헌법재판소에 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신탁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좀 알고 싶어서 일부러 센터장님 모셨는데요. 네. 예, 오늘 신탁 제도 유래까지 설명해 주시고 재미있는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김종서의 겨울비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